반갑습니다, 형님들. 저희가 3년 전에 이 머플러에 대한 구조와 종류들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했던 가장 큰 이유는 같은 걸로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당연한 일인 게 어쨌든 관심은 있지만은 정보는 다 알 수 없으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문의를 계속 제가 받고 하다 보니 생각보다 정보성에 대한 게 많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 제가 그런 정보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했던 거고요. 그 덕분에 어느 정도 구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들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질문하시는 거에 대한 수준이 확 올라갔거든요. 그런 건 느꼈는데 업로드하고 3년이 지나고 나니 3년 전에 했던 질문들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3년 전에 했던 내용을 복습한 개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마지막에 조금 싫은 소리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싫은 소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요즘에 시장을 훼손하고 있는 손님들을 호구로 잡고 작업을 이상하게 하고 있는 몇몇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 일들에 대한 저희의 입장, 스탠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머플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투명하는 머플러라고 하는 거는 한국에서는 주소음기와 부소음기로 나눠지는 편이고, 국산차들은 대부분 주소음기 1개와 부소음기 1개 혹은 부소음기 1개에 주소음기 2개 이렇게 나눠지는 편이고요. 주소음기와 부소음기의 핵심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 사이즈가 얼만큼 되냐 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구조적인 거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부소음기는 엔진에서 나와가지고 촉매를 거쳐서 있는 중간 지점에 있어서 소음이 필터링 하는데 도움만 준다 하는 부소음기, 레조레이터라고 합니다. 레조레이터라는 부소음기가 있고, 끝단에 있는 큰 형태로 된 것들이 보통 주소음기입니다. 이렇게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이제 주소음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머플러 튜닝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요즘 차량들 중에 몇몇 차종만 부소음기가 없습니다. 얘네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뭐 수입 차종들은 많은데 국산 차종들도 이제 없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G70 2.0, 스팅어 2.0 그런 녀석들 같은 경우는 요 엔드 머플러만 튜닝을 해주시면 소리가 증폭이 됩니다. 그렇게 튜닝을 많이 하고, 보편적으로 있는 차량들은 부소음기 하나와 주소음기 하나를 튜닝하는 편입니다. 근데 내가 소리를 크게 하고 싶다, 물론 이 크기에 대한 것도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크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대부분 다 부소음기 바꾸고 주소음기 바꾸고 이렇게 해서 중통 엔드 튜닝을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엔드라고 하는 게 엔드 머플러 끝단에 있어서 엔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중통 엔드 한다, 뭐 캡백, 촉매의 뒷단부터 튜닝을 한다 해서 캡백, 그렇게 명칭을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가변배기와 직관, 뭐 풀배기 이런 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가변배기라고 칭하는 녀석들은 대부분 다 주소음기, 엔드 머플러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가변이라고 하면은 이런 소음기의 형태가 있고 한쪽에 이런 모터 혹은 밸브가 달려가지고 열리고 닫히고를 제어합니다. 그게 보통 가변배기, 가변 머플러라고 하는 거고요. 레주레이터, 부소음기, 중통이라고 칭하는 애들은 이 녀석들입니다. 이렇게 된 것들인데 대부분 여기서 뭐 구조를 가져가진 않고 타공이 들어가면은 타공은 몇 파이냐, 타공의 길이는 얼마나 되느냐, 흡음재는 들어가냐, 흡음재는 얼마나 들어가냐, 흡음재는 어떤 타입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성능이 조금씩 차이 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녀석은 그냥 순전히 소리를 줄이는 목적이 가장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흡음 타입만 있냐? 그건 아니고 이렇게 직관형으로 된 타입들도 있습니다. 좀 보여드리면, 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흡음용 타입들입니다. 이렇게 흡음용 타입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 타공, 자그마한 구멍들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로 엔진에서 폭발한 가스가 나와서 여기로 다 흡수되면서 소리가 다 상쇄되는 역할들을 하고, 구조는 대부분 다 타공 파이프 겉에 메쉬가 있고 그 겉에 흡음재가 들어가서 소리를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사이즈가 커지냐, 타공의 정렬이 일자로 이루어지냐, 구멍이 커지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집니다. 미국 회사들의 특정 제품들은 요 것들이 방향을 바라보는 것도 있습니다. 배기음이라고 하는 건 엔진이 구동했을 때, 그러니까 흡입, 압축, 폭발 한 것들이 배출돼서 촉매를 거쳐가지고 나가는, 방출되는 소리인 건데, 방출했을 때 가스가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일로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더 많은 소음을 잡을 수 있게 하는 구조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돌기들이 안쪽으로 나 있어가지고 그게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얘는 어쨌든 정리하면 소리를 잡아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고, 보시는 거는 외경이 100파입니다. 내경은 이제 사용만 다른데 이게 표준이고요. 얘보다 큰 거는 보통 114, 뭐 더 큰 거는 127, 140파 이게 쫙 커져요. 근데 커지면 문제가 뭐냐면 공간이 안 나옵니다. 성능을 막 끌어내기 위해서 더 큰 걸 쓰면 좋겠지만은 결국 차량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직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 길이가 길어진다거나 여러 개를 사용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흡음용 레조라고 보시면 되고, 직관형 타입도 있습니다. 진짜 파이프로만 되어 있는, 안에가 그냥 파이프입니다. 파이프. 얘는 좀 개념이 다른 게 한쪽에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챔버라 그래서 벽 쪽으로 이제 구멍이 하나 나 있습니다. 배기에서 폭발하는 게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RPM에 따라서 부스트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악셀레이터를 얼마나 밟는지에 따라서 가스량이 무한히 변경되잖아요. 나오는 양이. 거기에 따라서 특정 구간에서 필터링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이런 챔버형 레조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스포츠 레조레이터라고 칭하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좀 더 구분하기가 용이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레조예요, 중통이에요 라고 하면 이걸 포괄적으로 부르는데, 그럼 흡음형이에요? 이거예요? 또로 묻게 되니까 요거를 제가 구분지어서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포츠 레조라고 하면은 요 녀석을 많이 쓰는 편이고, 얘를 쓸 경우에는 흡음형이라고 설명을 추가로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치우고, 주소음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엔드 소음기, 자동차 구조의 가장 끝단에 설치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물론 좀 특이한 케이스들도 있어요. 골프 같은 경우는 6세대, 7세대, 8세대 GTI 모델들은 부소음기가 있고 연료 탱크 있는 쪽 빈자리에 주소음기를 설치하고 엔드 쪽이라고 칭하는 공간에는 그냥 파이프로만 마무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차량마다 조금씩 구조적인 차이는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트렁크 바닥면 쪽에 소음기가 설치가 돼서 이런 녀석들 2개가 들어가거나 혹은 하나가 들어가거나, 아반떼 스포츠나 K3 GT, JS 벨로스터, 아반떼 N라인, 요런 트렁크 밑바닥이 없고 라인이 싱글 한 발로 나오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가변 T바디라 그래가지고 도시락 T자 모양의 가운데로 들어서 좌우로 나올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소음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기의 형태, 이 모양들은 대부분 차량에 맞게끔 쓸 수 있는 타입들도 있고요. 아니면 보편적으로 튜닝형 소음기들은 이런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다양한 차종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메이커들은 좀 다른 게, 메이커들은 한 가지의 소음기를 가지고 여러 군데 쓰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 그 차에 맞는 모양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아크라포빅 같은 경우는 차량에 맞는 모양을 설계를 해서 공간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다 보니까 퀄리티에 대한 부분이 좀 차이가 있죠. 저희는 이제 그렇게까지 다 일일이 대응할 수 없으니 유니버설 타입의 소음기를 만들어서 적용이 가능한 모델들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대부분 어디 쓰냐면은 스팅어 G70, 그랜저, K7이라든지 수입 차종들은 뭐 카마로라든지 기타 등 그런 차량들도 있는데, 소음기가 2개를 들어갈 수 있거나 한 발을 써야 되거나 하는 경우들에 이런 걸 사용을 합니다. 물론 파이수에 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배기량이 큰 차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배기량과 출력에 맞춰서 파이수에 따라서 적용 가능한 차량들도 있고 안 되는 차량들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변 머플러를 이해하기 전에 가변이 아닌 일반 소음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전 편에 저희가 순정 소음기를 절개하면서 안에 내부 구조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칭하면 들어가서 내부에서 막 꼬여서 뭐 여러 지로 돌다가 한쪽으로 나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가변이 없는 일반 형태의 소음기들인데, 이것도 구조에 따라서 소리를 잡아주는 타입이 있고 소리를 증폭시키는 타입도 있고, 소리를 일정 부분만 필터링을 해서 어느 정도 뱉어내고, 제일 작은 거, 뭐 중간 거, 제일 큰 거,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보셔도 되고요. 다양한 구조물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것들 중에는 가변이 아닌데 이런 챔버형 타입의 대형 사이즈들이 있습니다. 요렇게 구멍이 나 있는 구조지만 그냥 구멍만 띵 낸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요렇게 큰 사이즈 소음기인데 안에 파이프가 있고 챔버로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고, 그 구멍을 파이수랑 그 안에 타공이랑 맞춰서 만들어 놓고, 실제 이 안에는 다 비어있는, 흡음재가 안 들어가 있는, 그걸 챔버 바디라 그러는데 챔버형 타입의 소음기도 있습니다. 그 녀석은 이제 소리를 최대한 키우면서 부밍을 억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변이 없는 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 잠깐 밀어내고 다시 데려오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싱글 대포라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스파이럴이라고 합니다. 정식명칭은 스파이럴이라 칭하는데, 외형은 얘보다 훨씬 큽니다. 한 이만합니다. 보통 외경이 138, 148 정도 되는 구경을 가지고 있고, 길이가 한 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힙 자체가 얘만합니다. 108에서 114 정도 되는, 뭐 우리가 JDM이나 이런 차량들 튜닝카에 양스럽다라고 칭했던,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게 스파이럴입니다. 그 녀석은 구조가 다 얘입니다. 그냥 이렇게 된 거를 외경만 키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특별한 구조가 있진 않습니다. 근데 그 덕분에 이 안에서 흡수하는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운드가 좀 묘합니다. 이제 부밍도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소리를 잡아주는데 뱉기도 하니까 부밍을 동반하는 베이스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싱글 대포나 스파이럴에 약간 좀 환상이 있거나 거기에 향수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런 사운드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차는 싱글 대포로 해야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요거는 개개인 취향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사운드를 좋아하지 않아서 싱글로 빼는 건 좋아하나 싱글 대포를 쓰지 않고 챔버형 바디를 쓴 다음에 거기다 팁만 싱글 대포처럼 작업을 해가지고도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겨먹느냐? 가변 머플러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이거는 바디 설계하는 것마다 입구와 출구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직접 설계해가지고 생산만 이제 외주에서 해온 건데, 저는 요거를 사용할 때 입구를 이쪽에서 쓰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입구고 요쪽이 출구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머플러 팁이 달리겠죠. 가스가 일로 들어오게 됐을 때 가변이 열려 있으면은 다이렉트로 뽑히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관이라고 합니다. 물론 생짜 파이프에 있는 것 비해서는 소리가 약간은 작아요. 가변이 닫았을 때 돌아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도 가스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100% 풀직관으로 열리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가변의 장점은 열었을 땐 직관으로 빠니까 소리가 매우 크다는 점, 그리고
가변을 닫혔을 때, 이 밸브가 닿았을 때는 돌아서 요 안쪽으로 통해가지고 벽에 부딪히는 흡수를 하든 뭐 어떻게 돌아서 반대쪽 라인으로 나오면 소리가 현저히 줄어들어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죠. 요 가변배기의 원리는 그냥 배압입니다. 압력을 얼마나 걸어서 폭발력을 상쇄시키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정상적인 메커니즘으로는 순간적 압력 걸렸다가 대기업 방출되면 너무 이 갭차가 크니까 소리가 상쇄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나가는 가스양보다 이쪽으로 나오는 가스양이 적어지니까 시간당 나오는 토출되는 양 때문에도 차이가 생겨가지고 소리가 작아진 것도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얼마나 섞어서 갭을 줄 거냐에 따라서도 가변배기의 사운드와 성능이 달라지는데, 보편적으로 판매하는 이 소음기들은 대부분 다 어느 차량에 사용을 해도 문제 없을 정도로 설계를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근데 제 소음기는 좀 다른 케이스인 게, 제가 배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가변 밸브를 주행할 당에 열고 뭐 필요에 따라서 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작업을 많이 해드렸었는데, 이렇게 작업을 오랜 시간 해오다 보니까 대부분은 닫을 일이 없는 거예요. 잘 안 닫더라고요. 그래서 가변 왜 안 닫고 다시나요? 언제 쓰시나요? 라고 이제 여쭤보면은, 가변은 그냥 냉간 시동이나 마을 들어갈 때, 아파트 들어갈 때만 사용해요 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러면 거기에 맞는 타입의 소음기를 만들고 음색을 좀 더 특색을 주자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만든 소음기 한정으로는 가변을 닫았을 때는 주행한 조건이 아닌 타입으로 만든 소음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더니 보신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가변배기는 닫으면 다 주행이 안 된다던데요 라고 이해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모든 가변배기는 닫았을 때 주행이 안 됩니다 라고 설명드린 건 아니거든요. 가변배기는 기본적으로 열었을 땐 풀직가 아니면 닫았을 때는 배압이 걸리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 풀악셀은 안 된다. 일상 주행하시는데 문제 없지만 풀악셀, 풀부스트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만든 소음기는 그것 또한 힘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압을 많이 걸리는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냉간 때 소리가 아무리 크더라도 이걸 사용하면은 진짜 거의 순정 정도로 확 작아져요. 그만큼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만큼이다 보니 주행할 때는 불편함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닫고 주행하는 용도로 만든 게 아니라 냉간 시동 때만 닫고 일상 주행할 때는 열고 타셔라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녀석입니다. 얘는 물론 닫고 서행으로 천천히 다니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구조적으로 압이 많이 걸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변을 닫고 일상 주행하려고 하면은 엔진이 스트레스를 받아 합니다. 그걸 권장드리지 않는 거고요. 이 가변에 보면은 이제 요 부분 제어하는 녀석 있잖아요. 가변 밸브라고 칭하는 요 녀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보통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요 보시는 전자식 타입, 전기가 인가되면은 모터가 구동을 해가지고 열고 닫고를 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진공식 밸브, 각자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진공식 타입입니다. 진공식 타입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 전기를 인가하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냥 물리적인 기계입니다. 진공만 형성이 되면 언제든지 열리는 거예요. 제작을 할 때 좀 더 강성을 높여서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가변 밸브들은 대체로 고착이라는 문제점이 있는데, 고착이라는 문제점에서 조금 더 자유도가 높은 게 이 진공 타입입니다. 이유는 강제로 그냥 힘으로 구동해서 깰 수 있어요. 혹시나 내가 주행하다가 고착이 오는 것 같아요 하면은 이 안쪽 심 위아래로 해가지고 주행하면서 나는 매연들, 수분, 그리고 이제 머플러의 열, 세 가지가 뭉치고 열이 돼서 빡빡한 덩어리가 돼요. 그러면서 고착이 오는 건데, 진공 타입 같은 경우는 세척을 하고 강제로 구동을 해서 힘을 줘서 이걸 다 깰 수 있습니다. 깨서 다시 원상복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 망가지지 않고 관리만 잘 된다고 하면은 영구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모터나 이런 게 안 들어가서 단가적으로 이거에 비해서 좀 저렴한 편이고요. 두 번째는 모터 타입입니다. 전기가 아닌가 되면은 모터가 돌려서 밸브를 열어준 타입입니다. 근데 보시면 밸브는 똑같이 이런 주물로 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요 전자식 모터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같아요. 이 위에 제어하는 게 그냥 모터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이 모터가 만약에 힘이 없어서 못 돌리면은 고착이 되는 현상들이 옵니다. 얘는 순수 이거의 장력으로만 열고 닫고 하다 보니 오래 사용하다 보면 떨리는 증상들, 밸브에서 짜라락 하고 떠는 소리들, 진공 타입 때문에 잘 생기지 않는데, 전자식 타입들 같은 경우는 안에 기어가 들어가 있고 스프링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장력이 약해지거나 기어에 편차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풀로 열거나 풀로 닫았을 때도 밸브에 떨리는 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전자식 밸브들의 특징이에요. 특히 이제 뭐 얘랑 좀 다른 구동 방식이긴 하지만, 전자식 모터를 쓰고 있는 베레나인, AMG들, M 시리즈들, 뭐 아우디들, 기타 등등 메이커들이 전자식 타입을 쓰다가 진공식 타입 갔다가 포기했다 이런 경우를 하는 이유가, 순정 상태에서는 내구성이 괜찮지만 우리가 튜닝하기 시작하면은 순정보다 더 과한 압력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면서 얘는 떨거든요. 그런 경우들 봤을 때 내구성이 밸브 떨림이나 이런 것에서 취약한 점이 있다. 그리고 고착 올 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있는 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관리만 잘하시면 오래 사용하고 관심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업 띡 하고 끝 이러면은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관리를 안 하니까. 근데 얘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고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두 가지로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고요. 얘는 보신 것처럼 그냥 이렇게 모터에다가 전기를 인가하면 되니까 제어하는 모듈 하나에 리모컨 하면 끝입니다. 설치가 간단합니다. 보통 저희가 이거를 권장하는 타입들은 수입 차종들이거나 진공을 형성하기, 진공을 만들기, 진공을 설치하기 어려운 타입들이거나 특정 요구사항에 의해서 이걸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저희 소음기의 요 전자식 모터로 바뀌는 이유는 요는 조금 딴 데긴 한데, 얘는 지금 모터가 온오프 타입이 아니라 온오프하고 4단계 정도로 쪼개서 각도 제어가 되게 만들어놨는데, 그 모드별 제어가 되는 타입을 쓰려고 하니 이 전자식 모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그걸 채택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초창기 때는 진공식 타입을 썼었는데, 진공식 타입을 쓰니까 제어하는 진공 관련된 것들이 죽어버리면 제어가 안 됩니다. 개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열어놓은 채로 망가지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일단 주행이 가능한 조건으로 할 수 있는 응급처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자식 모터를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공식 타입 같은 경우는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다양합니다. 엔진에서 형성되는 진공을 가지고 열고 닫고 하는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런 솔레노이드, 신호를 인가하면 열리고 닫히는 솔레노이드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솔레노이드를 제어해줄 수 있는 게 스위치 작업과 이런 무선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모듈과 얘를 연결해서 전기 신호를 줘서 통과시켜서 얘를 열 수 있게끔 혹은 끊어서 닫아버리게끔 하는 기본 구조로 가져 있고요. 요거는 어쨌든 엔진에 있는 진공을 사용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듈입니다. 리모컨 제어 방법 하나, 스위치 작업, 유선 작업하는 방법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진공 펌프를 가지고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진공 펌프는 엔진 구동과 상관없이 이 자체 내에서 진공을 형성해 줍니다. 엔진 시동과 상관없이 제어하고 싶어요 라든지, 엔진 진공을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엔진 쪽은 손대고 싶지 않아요 라든지, 수입 차종들에는 보통 이 진공 펌프를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입 차종에는 이걸 권장한 이유가, 국산차들은 진공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용된 호스들이 순정 호스들을 잘라내고 중간에 립을 걸고 하는 것들이 어렵지가 않아요. 다 고무 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성 복구할 때도 순정 부품을 구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 비싸지 않아요. 뭐 비싸봐야 10,000원대니까 문제가 없는데, 수입 차종들은 그 호스류들이 고무 호스가 아니라 플라스틱 호스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에 뭔가 커팅을 해서 우리가 립을 설치하고 진공을 한 것들이 가능하지만 가공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누설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권장되지 않는 부분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호스 자체가 비쌉니다. 모든 수입차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대부분의 수입차들이 그 호스 하나에 몇만 원이거나 10만 원대를 혹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거를 가공을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원성 복구했을 때 좀 까다로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공 펌프를 별도로 설치해서 엔진 제어와 상관없이 전기만 인가되면 제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진공 펌프를 많이 사용합니다. 요걸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솔레노이드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구조들이 다 필요 없어지고 얘 하나로 다 끝납니다. 요것도 장단점이 있죠. 장점은 전기만 인가하면 다 해결되지만, 단점은 일단 보신 것처럼 부피, 사이즈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트렁크에 공간이 없는 컨버터블 모델이라든지 차가 작은 소형 차량이라든지 그런 타입들은 요거를 내장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간에 대한 제약이 좀 있다는 점 하나와, 얘는 전기를 인가하면 진공 펌프가 돌면서 그걸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게 상시로 계속 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열었을 때 징 하고 마는 정도 수준이긴 한데, 그것도 잡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노이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트렁크 바닥이나 트렁크 벽 쪽 안쪽에다가 심어가지고 아예 다 감춰버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제가 스펀지로까지 감싸거든요. 진동을 차체에 타고 올라오면 안 되니까 최대한 억제해가지고, 큰 차들은 잘 안 들리는데 작은 차량들이 좀 잘 들려요. 그런 경우들에 따라서 좀 노이즈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용하는 방법이나 빈도에 따라 다른데, 간혹 가다가 이 자체가 죽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물론 여기 있는 모든 부품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망가지는 것들이긴 한데, 얘는 약간의 랜덤성을 가지고 있어요. 메인터넌스 하는 데 있어서는 얘네들처럼 얘 망가졌으면 얘만 바꾸고 얘 망가졌으면 얘만 바꾸고 이게 아니라, 얘는 무조건 모듈을 통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메인터넌스 비용이 다소 조금 얘들에 비해 조금 상승할 수 있다는 점, 그게 불편한 점이고 그 이외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큰 틀로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전자식과 진공식 타입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진공식 타입에 제어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 거고, 리모컨과 스위치, 진공 펌프. 보통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변배기 설명해드리면은 진공 밸브를 전제 조건 하에 리모컨을 설치해드리고요. 유선은 설치를 안 해드리는 게, 유선으로 설치하려면은 엔진룸에서 실내를 끌고 와가지고 스위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블랙박스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 퓨즈박스 안에 뭔가 많습니다. 지저분해요. 샵에서 좀 잘 해왔으면 좋겠는데 거미줄이에요, 거미줄. 답답합니다, 진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마감재를 뚫어서 스위치 설치하다 보니까 국산차들은 퓨즈박스 뚫어가지고 하는 게 원복할 때 5,000원이면 사는데, 수입차들은 마감재 뚫는 순간 이제 좀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스위치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무선 리모컨을 활용해서 설치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요거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진공식 밸브를 사용하면서 요걸 설치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견적 안내와 설명을 해드리고요. 거기에 옵션으로 얘가 붙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선택지에 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진공식과 전자식 차이가 그밖에 없나요? 하면은 굳이 차이점만 더 주자면은 온오프와 리스폰스 차이가 있습니다. 얘가
월등히 빠릅니다. 리스폰스가 빠릿빠릿하게 다 좋은데 그러다 보니 약간 뼈를 깎아먹는 듯한 느낌을 좀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얘는 진공이 형성되어야 열리다 보니까 천천히 쓱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공식의 단점인 리스폰스가 느린 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진공 탱크가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순정으로 진공타입 가변배기가 달려있는 차들은 다 진공 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싸제들은 대부분 다 온 누르면 휙이 아니라 직 이렇게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게 진공 탱크입니다. 그걸 설치하시면 얘만큼은 아니지만 이거에 못지않게 빠른 리스폰스를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그리고 진공이 끊기더라도 온오프를 몇 번씩 더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머플러는 대부분 다 풀 스테인리스 304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티탄 머플러라고 해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티탄 소재로 된 머플러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레조레이터 만들 때 쓰는 부품 일부인데 껍데기만 있고 안에 내부 구조는 넣지 않는 거거든요. 티타늄이라고 부르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요거 말고는 이제 인코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금속류 중에 강도가 높은 소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인코넬로 베개를 짜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냥 가공이나 이런 거에 에서 파이프도 그렇고 밴딩이나 이 가공하는 것들이 스테인리스에 비해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고 금액이 비싼 편입니다. 한국에서 약간 비주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코넬이 있고 스테인리스가 있고 그다음 티타늄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티타늄은 기본적으로 얘보다 한 3배, 최소 3배 이상 비쌉니다. 안 그러던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게 특정 파일수,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파일수에서는 좀 저렴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티타늄 파이프를 구할 수는 있으나 사이즈 자체가 저희가 머플러에 사용하는 두께와 구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 파이프를 저희가 다 만들어 옵니다. 해외에서. N 전용 머플러를 만들 때 공장에서는 우리가 다 만들어 줄게 라고 했지만 제가 거절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단가와 AS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소재만 가지고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런 따로 소재만 받아온 겁니다. 지금 이게 한 100파이 되거든요. 100파이에 1T 이런 얇은 두께의 티타늄 파이프는 기성품으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금액이 비쌉니다. 결국 수요와 공급이 얼추 맞기 시작하면은 단가는 전체적으로 다 내려가는 거지만 수요가 엄청 많지 않고 공급도 하는데 한정이 있다 보니까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얘와 얘의 용접 방법은 기본 베이스는 같은 것 같으나 실제로 다뤘을 때에 대한 차이점들은 있습니다. 용접을 어떻게 해야지 내구성이라든지 퀄리티가 나오는 부분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에 따라서 최종 퀄리티가 달라지는데 얘에 비해서 시간이 기본적으로 한 2배 이상 소요됩니다. 제일 오래 걸려본 게 카마로의 풀 티타늄을 만든 차가 있습니다. 스테인리스라면은 하루면 되는 작업을 티타늄으로 하니까 3일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밴딩 파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각치기로 된 파이프를 사용하다 보니까 용접량이 훨씬 많아져가지고 용접하는 시간이 얘 때우는 거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다루는 거 자체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배 정도 더 비싸다. 풀백에 예를 들어 한 200 불렀는데 티타늄 얘기하니까 저기 500, 600 되고 이런 것들이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나 소재들 다루는 거에 따라서 확 늘어난 겁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600 받고 이거 짜줄 바에 이거 180에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이거에서 많이 남는 거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시간 대비 공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티타늄 자체가 저희한테는 가성비가 좋은 작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더 저희는 가성비가 좋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나머지 소음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앞에 자료를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와, 40주 찍었어? 졸라 찍었네? 그래도 좀 어렵다, 헷갈린다라고 하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 주시거나 저 오픈 채팅으로 문의 주시면 굳이 견적 상담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건 제가 답변을 다 드립니다. 물론 똥 마려운데 화장실 찾는 것처럼 물어보시면 저는 단칼에 되게 싸가지 없게 대답을 합니다. 그거는 서로 간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문의를 주실 때 거기에 맞는, 걸맞는 질문을 주시면 저도 걸맞는 대답을 해드립니다. 상담에 대한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궁금하신 건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고, 제가 요거 소음기 관련된 거 설명을 할 때는 한 12세 정도에게 설명을 한다라는 기준을 잡고 설명을 합니다.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대로 전달해드리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거를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설명을 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건데 설명 듣다 보면은 전에는 이렇게 뭐 구조가 어쩌고 이런 설명 안 해주셨는 대로 할 수 있는데 그걸 제가 구구절절 설명드리면 한 분당 저한테 한 2-3시간씩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감당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게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략을 하고 보통 견적 문의나 작업 문의할 때는 얼마에 어떻게 합니다. 이런 거는 얼마 들어갑니다. 라고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뒷부분에 좀 싫은 소리를 한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거나 소비자분들에게 하는 싫은 소리가 아닙니다. 저희 바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쪽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결국은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 K5에 대한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희가 그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서 뭔가 좀 시정조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저희가 뭐 글을 권한이거나 그런 걸 바라고서 너 조심해야 돼 정도의 의미를 담은 영상이라고 저는 의미를 담아서 업로드했던 건데 CR도 먹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올렸던 문제되는 차량만 포스팅을 빼고 나머지 걸레짝으로 한 작업차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얘기했던 건 뭐냐면 금액을 저렴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똑같이 작업을 하는데 퀄리티가 같아. 그러면 저렴한 쪽으로 가는 게 당연히 찾아가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문제는 저희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렴한데 고퀄리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도 금액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작업하는 데 들어가는 소재 그리고 작업 시간, 사후 서비스의 포괄적인 거 하물며 차주분이 궁금해서 밤에 전화하시는 것들 또한 전부 다 포함이고 그거 외에 그냥 궁금하신 것도 전화 주시는 것들도 그렇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해서 방문하셔가지고 리포트 올려서 무상점검 해드리고 나가는 것들 그리고 저희가 용접을 하고 나서도 시간이 지나서 오래 쓰다 보니 이게 내구성이 돼서 특정 부에 크랙이 가서 깨지는 것들에 대한 AS 신품 작업한 차량들은 용접에 관련된 AS는 전부 다 무상으로 해드리거든요. 평생 무상해드립니다. 신품들은. 그리고 뭐 이제 요 제어하는 모듈들 얘네도 다 수명이 있어요. 솔레노이드도 보통 빨리 망가지면 6개월이고 오래 쓰신 분들은 2, 3년까지 쓰세요. 근데 결국은 망가집니다. 망가지고 나면은 자 이거 30만 원이요. 안 하고 신품 작업하시거나 저희 고객분들은 요거 솔레노이드 10,000원입니다. 온라인에 팔거든요. 부품값만 주시면 공임안 받고 해드립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전부 포괄적으로 묶어서 이제 사후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AS라고 칭하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서 견적을 이제 산출하는 건데 지금 저렴하게 한다고 하는 집들을 딱 몇 군데만 찝으면 화성 쪽에 하나 있고요. 서울 쪽에 하나 있고 오산인가 평택 쪽에 이렇게 한 군데 있어요. 근데 공통점들은 인스타에서 광고를 때리고 있습니다. 광고를 막 진짜 무지성으로 하고 있어요. 자기도 퀄리티 좋다고 막 고퀄리티로 한다고 아주 지랄 똥돌을 싸고 있는데 진짜 이거 갖다 귓방맹이에 올려치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그 금액의 고퀄리티로 하면은 할 말이 없죠. 우리가 하는 시스템에 이 서비스까지 포괄적으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지. 저희가 일하는 방식이나 서비스를 해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이거는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우리도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라고 소비자분들에게 더 가격 대비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근데 이 금액을 행하는 업체들이 지금 퀄리티가 진짜 쓰레기입니다. 당장 저희 막내가 샵을 오픈해가지고 손님 잡아다가 작업을 쳐도 이 샵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그 정도 수준들이에요. 당장 세훈이가 배기작업 얘네보다 나아요. 배기 작업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고요. 기본적인 설명조차도 없고요.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것들도 다 없습니다. 저렴하게 팔고 땡이에요. 그런 작업들이 허다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계속 이거를 중복 투자해서 오시는 거예요. 저희 쪽에서 작업하신 분들은 사실 중복 투자가 거의 없습니다. 컴플레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사장님 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는 거의 없습니다. 100명 중에 한 분 정도는 마음에 안 들어야 할 수는 있지만은 나머지 99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작업해드리는 것에서 충분히 만족을 하고 나가십니다. 근데 여기는 반대로예요. 지금 작업해서 나온 차들이 뭐가 모자른 게 있거나 뭔가 더 추가로 하고 싶거나 뭔가 이상해가지고 손님들이 와서 상담하고 차량 보면은 진짜 이거를 여기다 쓰는 게 맞나 싶은 것들로 작업을 했거나 말도 안 되는 퀄리티로 작업을 했거나 지난번에 본 것처럼 불이 날 수도 있는 경우라든지 그런 퀄리티로 해서 나가는 게 허다합니다. 수입차는 더 심합니다. 지금 수입차에 무지성으로 100만 원에 하는 집도 있는데 그 집은 진짜 제가 봤을 때 집단 소송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너무 무지성을 합니다.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나가다 보니까 나의 개성을 살려보고자 튜닝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고 고퀄리티라고 작업했는데 그게 고퀄리티인지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고 작업을 했는데 다른 샵 가서 보니 혹은 이거를 같이 즐기는 이제 동호회 모임이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내관계이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점검 받아 보니까 야 이게 잘못됐다 하는 부분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이 샵에다가 컴플레인을 넣어서 정상적인 걸로 보상받을 수 있냐? 없습니다. 대부분 다. 그냥 새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결국 이렇게 하게 되면은 150만 원, 180만 원에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이거를 여기서 돈 쓰고 여기서 또 와서 수습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원래 저희가 안내해드린 비용보다 배에 배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중복으로 400 넘게 쓰신 분도 봤습니다. 저기 인천에 모업체 갔다가 논탱이를 시계 맞고 250인가 280인가 주고 작업을 하고 그리고 와서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뭐하고 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니까 400 얼마가 들어간 차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진짜 의외로 꽤 있어요. 제 입장에서 그랬어요. 이 업장에 대한 경쟁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 사태들을 보니까 이거는 좀 도를 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싸게 해주고서 소리만 나면 그만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파는 건가? 아니면 돈 벌면 땡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 얼마나 자기한테 오는 손님들을 병치로 봤으면 이 정도로 진짜 쓰레기로 작업을 해놓고서 지금 이거를 바깥으로 내놓고서 그 작업을 했다고서 떠벌리고 다니면서 자기는 고퀄리티라고 이빨을 터는가라고 보면은 진짜 그 이빨을 털어버리고 싶습니다. 싹 다 그냥 털어다가 짤짤이 좀 하고 싶은데 진짜 너무 쓰레기예요. 너무 쓰레기예요. 보고
보고 있으면 화가 납니다, 진짜. 그래서 이걸로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소통이 가능한 사장님들과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거를 그냥 손님이 저렇게 해서 당해서 왔구나. 아이고 저런. 이라고만 하기에는 우리가 사실 방치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사전에 저희가 조심하라고 미리 알려드리고서 발생하는 일과 그러지 않고 계속 피해자가 생기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대놓고 어느 지역에 있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린 거고요. 어차피 인스타 보면 다 나옵니다. 인스타에 특정 금액으로 되게 저렴하게 하는 데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게. 근데 들어가서 꼭 비교해보세요. 거기서 작업한 거랑 저희가 작업한 거랑 저희 말고도 다른 샵들 많아요. 풀 커스텀으로 하는 샵들이라든지 좀 유명한 데들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해보시면은 그냥 확대만 해봐도 퀄리티가 달라요. 딱 보면 보입니다. 그냥 그걸 좀 비교해서 보시면은 아, 이 집이구나 한 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집 몇 군데를 좀 피하셔가지고 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으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볼 줄 모르겠는데 이 양아치 짓을 하고 있는 업체 사장들도 알고 지내는 못 지내는 뭐 동생들이든 자기를 따르는 손님이든 해가지고 뭐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꼭 전달해 주십사 한마디 좀 남기냐면 언제까지 핏 빨아먹으면서 장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사기라고 칭하진 않고 그냥 거지 같다고 할게요. 그 개 같은 작업을 해가면서 자꾸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벌 것 같다고 손님들을 속이고 작업 이상하게 해놓고 내보내가지고 피해자를 자꾸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거에서 그냥 이제 눈 감고만 그냥 고개만 돌리고만 지나가진 않을 생각입니다. 특정 샵에서 작업했다거나 정말 퀄리티가 떨어지는 여기 이제 문제가 있다. 더 이상 이건 못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샵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샵에서 작업한 차가 저희 쪽에 오면은 저는 이거를 공개적으로 계속 업로드를 할 겁니다. 이런 샵에서 이렇게 작업을 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우리가 작업한 거랑 비교를 해봐라. 라는 식의 내용을 업로드를 계속 할 거고 영업하는데 계속 방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대놓고서.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 뭐 하십시오. 하려면은. 근데 저는 이제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적과의 발가락으로 응접한 것 마냥 만든 그 퀄리티랑 백이랑에 맞지도 않는 이상한 소음기 써가지고 차량에 문제 일으키는 작업들을 가지고서 자기가 고퀄리티라고 이 작업 이렇게 된다고 하면서 손님을 속이고 작업하는 것들은 사실 저는 그냥 뭐 사기죄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거 속이는 거다 이거는. 그런 업체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튜닝 시장이 뭔가 활성화를 바라고 이 바닥이 전체적으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후배가 될 분들이 이거를 보고 이제 나도 저 일을 해보고 싶은데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는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거를 뭔가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상태면은 그냥 고개 돌리고 있다가 다 죽는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저는 저격하고 조질 겁니다. 이미 업체 사장님들과 어느 정도 이야기는 다 됐습니다. 특정 업체들을 해가지고 작업에 대한 정보 공유라든지 뭐 소통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체 없어질 거고요. 그런 정보는 이제 주지 않을 것이다. 테두리 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제품 공급에 있어서도 이제 영향을 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제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하는 업체들과 함께 해가지고 압력이 이루어질 겁니다. 심오한 이야기를 가지고 대놓고 저격하기 전에 좀 제대로 된 퀄리티에 제대로 된 금액을 받으시던가 제대로 된 퀄리티를 하고 저렴하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누가 봐도 와 이 정도면은 뭐 할 말 없다 하는 정도의 퀄리티가 가지고 저렴하게 팔면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도 할 말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대단하다고 박수 쳐주지 이렇게 대놓고 앞에서 욕하진 않을 거예요. 업체가 어디라고 지금은 언급하지 않겠지만은 화성이랑 서울에 있는 몇몇 업체들 있습니다. 또 그 지역에 잘하고 계신 사장님들도 계세요. 자기만의 기술을 가지고 퀄리티 있게 깔끔하게 하고 시스템도 좋고 잘하고 계신 사장님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 지역의 업장에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 특정 몇 군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나는 게 지금 좀 그렇습니다. 좀 화가 나는 편이고 조심하라고 밖에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소비자분들은 이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싸고 좋은 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 저희가 쓰는 시간이 있잖아요. 공임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사용하는 시간 대비 금액이 저렴하다? 그러면은 사업하는 사업장에서 자원봉사합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소비자분들도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저희가 자료 업로드 열심히 하고 비교할 수 있게 저희도 노력은 하지만 결국 판단은 소비자분들이 하셔야 되고 비교를 하면서 이 돈 주고 이거 할 바에 조금 더 얹혀서 멀쩡하게 하겠다. 그리고 상호 서비스 어떻게 받겠다라는 부분들까지 고려하셔서 업체 선정을 하시고 그런 업장들을 찾아다니셔야 됩니다. 시흥 쪽이나 일산, 남양주, 서울 지역들 굵직굵직한 샵들이 있어요. 정말 잘하는 샵들 많습니다. 오래되었고 3, 4년 이상 뭐 5년, 6년 된 데도 있고 10년 된 데들도 있어요. 잘하고 오래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저렴하다고 무조건 찾아가지 마십시오. 나중에 후회합니다. 최근에 여기 올린 거 보니까 하나 또 조져놓은 거 있는데 45AMG, AMG가 조져놓은 거 있더라고 흰 색깔. 그것도 몰랐는데 지인이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양아치예요 그냥. 거의 중국집 가서 볶음밥 시켰는데 남은 짬 다 때려놓고 볶은 수준이에요. 개쓰레기입니다 진짜. 자 이거 볶음밥이다 5,000원만 줘. 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되게 문제 많아요. 딱 봐도 퀄리티가. 어쨌든 저희가 계속 정보는 해드리겠지만은 눈에 보이는 금전적인 거로 인해서 나중에 또 재작업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금액을 가지고 서비스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 나온 김에 소음기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가 좀 있을 거예요. 금액 가지고서 야 소음기를 저렴한 건데 그걸 비싸게 파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저희 소음기 다 각자 받고 팔거든요. JSR, 메인텍, 준비엘 이런 회사들은 소음기에다가 각인을 박습니다. 회사 각인을. 이렇게 각인
각인이 새겨진 소음기들은 대부분 다 퀄리티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수년의 세월을 이미 데이터가 축적돼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퀄리티가 나오고 어떻게 해야 오래 쓰는지가 나온 회사들이 만든 것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서 쓰는데, 저희가 JSR도 많이 판매를 하고 뭐 다른 메이커도 판매하고 저희 건 저희가 만들어서 판매하지만은 그 이외에 각인이 없는 중국산 소음기들이 있어요. 걔네는 저희 거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공급하는 단가가. 그냥 알리에서 검색만 하셔도 가변 밸브 이렇게 가격이 한 10만원 15만원 사거든요. 싼데 싼 거 저희가 가져와서 배 따보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파는 물건들이 장난질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겉에 들어가는 거랑 안에 들어가는 거랑 파이프 티수에 장난질을 해놓는다거나 흡음재 양을 덜 넣던가 용접을 다 돌려야 되는데 용접을 요만큼 하고 만다던가 중간 공정에서 저가 품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쓰다 보면은 1년도 안 돼가지고 털린 애들이 허다합니다. 밸브는 어차피 얘네가 공급받는 공정이 똑같아가지고 밸브와 모터는 같지만은 이 안에 이거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바디 자체가. 이 겉에 거는 깨지면 다시 용접하면 돼요. 근데 안쪽에서 털리면 바디 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거와 지금 한국에 유통되는 소음기들과 정상적으로 택 달고 이름 달고 판매하는 소음기들과는 퀄리티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퀄리티라고 하면 결국 내구성입니다. 내구성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원래 이 소음기가 이 금액이다, 원래 공급이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확정지어서 보시면 안 됩니다. 제작하는 단가도 다르고 공급 단가도 다르기 때문에 중국에서 소음기를 만들어 올 때 단가가 설정되는 거는 파이프 티수와 이거의 티수 안에 들어가는 거 이 두께까지 전부 다 설정이 돼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가가 다릅니다. 파이프류는 이 티수 0. 몇 T만 바뀌더라도 단가가 확 줄어들어요. 결국 이 안에 있는 게 다 얇아지면은 안에가 털리고 또 못 쓰고 돈이 또 들어간 상황이 생기니까, 가급적이면은 이건 좀 오래 써도 문제가 없다더라 하는 걸로 위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음기를 쓰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만 있어서가 아니라 내구성이나 전체적인 퀄리티 혹은 사운드가 잘 나오니까, 그래서 그 단가에 비싸더라도 그걸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기가 저렴해서 원래 이 금액인데 난 공임 요만큼 받고 작업을 할 거예요는 앱들은 대부분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소음기는 대부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자동차에는 거기에 써야 될 소음기 사이즈와 규격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그냥 458 이탈리아에 맞겠는데 갖다 꼽아서 쓰게 되면은 그 차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슈퍼카이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차량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걸 무시하고 만들게 되면 부밍이 심해진다던가 허당을 친다던가 아니면은 경고등을 띄운다던가 출력이 안 나온다던가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샵에서 시공을 하셔야 나중에 이거 가지고서 문제가 안 생기는 거지, 그냥 무지성으로 저기 소음기가 남는 거 있네? 뭐 원래 76발 써야 되는데 나 이거 63발 남는 거 있으니까 갖다 꼽고 괜찮아요 소리도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 원래 써야 될 규격보다 작은 걸 쓰기 때문에 소리가 먹는다거나 출력이 안 나온다거나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심한 차들은 노킹까지도 맞을 수 있어요. 노킹, 조기점화, 어쨌든 요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 결국은 다 데미지를 주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아시고, 내가 시공받고자 하는 샵이 정상적인 데이터와 제대로 된 퀄리티를 나한테 제공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다음에 잘 시공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절대 싸고 좋은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건을 떼다가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시공하는 일이잖아요. 인테리어든 건축이든 어디든 다 똑같습니다. 절대 싸고 좋은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싸면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평균의 시세가 있잖아요. 그거보다 저렴한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 K5 사건 때와 똑같은 일이 저렴한 거를 찾는 나에게 올 수 있는 일이라는 거를 꼭 인지하시고 많이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싼 마이로 작업해서 거짓 퀄리티를 만들어서 손님을 눈탱이 치고서 내보내고 있는 이 샵들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면 계속 불합리한 일이 생길 겁니다. 저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장님들과 같은 의견을 가진 미케닉들과 해서 의견 공유를 하고 철저하게 선을 그을 겁니다. 불합리한 일들이 생기도록 계속 노력을 할 거예요. 시장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시장을 훼손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칼은 다 본인한테 갈 겁니다. 정상적으로 제대로 해서 서로 정보 공유하고 시장을 같이 키워나갈 수 있는 좀 같이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멀리 가지 않은 것 같으니 정상적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조금 어두운 내용이 됐는데, 어쨌든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소음기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지만, 눈탱이를 맞지 않았으면 이것도 눈탱이라 그랬나? 야매가 맞겠다. 이거는 길거리 도장보드도 퀄리티가 쓰레기야. 라카르치도 그건 잘하겠어. 제 밥벌이를 지키고자 하는 부분들보다는 제 밥벌이는 제가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은 저희 충분히 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도움을 많이 주고 계셔서 저에 대한 걱정해서 이런 거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이 영상으로 인해서 분명히 질타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 새끼 또 깝친다고. 분명히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거고, 저희는 이걸 가지고서 저 사람도 저기서 해왔대 또 찍고 영상 올리지 않은 이 소스로 써먹고 싶은 게 아니라 좀 제대로 작업을 해가지고 소비자분들이 울상짓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고 당하지 마십시오. 또 뭐 머플러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오픈 채팅 혹은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니까 편하게 문의해 주시고요. 가격 비교하시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충분히 비교하시고 저렴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곳에 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런 데 찾아가서 작업하시는 거 꼭 권장해 드리고요. 그리고 내 차에 대해서 정보가 있는지 정말 작업한 사례가 있는지 잘 하는지에 대한 것도 평가를 꼭 하시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밝고 즐거운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를 가야 되나? 집이 왜 나는 화성일까?